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부동산 꿈틀, 집값 꿈틀, 이런 식의 언론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꿈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몸을 이리저리 뒤틀거나 세게 구부리며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누가 부동산을 집값을 밟은 것도 아닌데 꿈틀한다니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하게 부동산이나 집값에 꿈틀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괜히 막 당장 돈 싸들고 집을 사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 전셋값 계속 오르네 갭투자 꿈틀, 전셋값 강세 지속의 매매도 꿈틀, 집값 바닥 쳤나 똘똘한 한 채 다시 꿈틀. 이 기사들은 3월 20일 이후에 쭉 나오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눈에 확 띄는 공통점 여러분도 아시겠죠? 바로 꿈틀입니다. 갭투자 꿈틀, 매매도 꿈틀, 다시 꿈틀. 아무래도 이사철 시즌이 되면서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분양이나 기존의 구축 아파트 매매도 한 번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보는 그런 시즌이긴 합니다. 지금이 그런 분들을 자극하고 분양시장 활성화, 그리고 아파트 매매 활성화, 요걸 노리기에 충분한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시즌들이 있었죠.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꿈틀이라는 단어를 일단 언론에 도배를 함으로써 몸풀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 꿈틀과 양대산맥, 바로 들썩이 있습니다. 부동산 들썩, 집값 들썩. 그리고 나서 2단계가 되면은 부동산 화들짝, 분양시장 북새통, 집값 껑충, 하락세가 주춤, 부동산 분위기 확 달라진 이유, 미분양이 줄었다, 1주택자 갈아탈 시기, 이 동네 아파트 나홀로 상승 등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단계, 오빠 우리 벼락거지 됐잖아. 그때 집 살 걸 왜 말렸어? 아니면 여보, 우리 이제 어디 살아? 집이 모자른다는데? 이런 식의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노린 것인가, 이 부분은 각자가 좀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루지 않지만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맞춤형 집값 띄우기도 지금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4월 위기설과 맞물려 있어서 잠깐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이미 터질 단계를 넘었다라는 의견이 시장에 많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어 놨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든 선거 전에 경제 위기급 악재들이 터지지 않게끔 꽁꽁 틀어막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나온 이야기들이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역시나 그 시발점은 2021년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건설업계는 위험을 감지했고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 중에는 이미 쫄딱 망한 분들도 있습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2022년에는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을 추진하던 회사들이 먼저 타격을 받고 문 닫은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3년에 들어와서 아파트 공급에까지 차질이 생길 정도로 지금 악화된 겁니다. 계속 악화되어 왔던 것.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3년 3분기에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였는데 이게 4분기가 되면서 135조 6천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조 6천억이 늘었는데 이 시기가 이미 부동산이 위험하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왔던 그 시기죠. 고름을 일찍 터뜨리지 못한 그 대가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PF 연체율. 3분기에는 연체율이 2.4%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7%까지 현재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출 금액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연체율도 같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분들이 아주 잘 조절하겠고 경제 위기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야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확실히 점점 불안해지긴 합니다.
이게 정상화되려면 결국은 해답은 분양이 잘 되면 됩니다. 아무리 비싸도 우리 국민들이 또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또 돈이 없다면 대출도 좀 팍팍 받아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싸그리 다 사주면 이 위기는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IMF 때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도 했었는데 이까지 미분양 아파트 이거 뭐 다 사줄 수도 있지만 왠지 그랬다가는 나는 쫄딱 망하고 정작 배부르고 등 따신 건설사들은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4월 달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건설사 구조 조정이 들어갈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미 작년에 종합건설사 581곳이 일단 문을 닫았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이 중에 제가 잘 따르던 선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저를 굉장히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투자에 전 재산을 날리고 잠적한 친구도 있습니다. 대략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이 본격화되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들이 해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럴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KB부동산의 매매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의 단기 집값 전망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단기간 그러니까 2, 3개월 후에 아파트 가격을 예상해 보는 건데 이거는 공인중개사 6,000명에게 전망을 일단 조사하는 겁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낮으면 수치가 낮으면 하락할 것 같은 전망이 되는 거고 이걸 또 초과하면 2, 3개월 후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 같다는 전망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수치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지금쯤 구독과 좋아요를 현재 수치는 90입니다. 하락 쪽에 무게가 더 실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들어간 거라서 실제보다 더 낮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는 일단 집값이 오른다는 분위기를 계속 형성을 해야지만 중개 건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로 안 좋아질 걸 알면서도 좋다고 일단 분위기를 몰아가는 분들이 또 반드시 계십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집값 전망을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여러분이 너무 공인중개사님들 부동산 사장님들을 이렇게 구석으로 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식당 가서 여기 맛있어요 사장님 뭐 이렇게 물어보면 식당 사장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지 우리 집 음식 별로 맛 없지만 나 돈 벌어야 하니까 일단 너 비싼 거 시켜서 먹어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 단 한 분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뭐 결혼 전에는 몸무게가 한 46에서 47kg 정도밖에 안 나가고 아주 슬림한 그런 체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또 글래머러스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도대체 뽕을 몇 개나 넣고 다녔던 거예요. 부동산, 내 집 마련 이거 정말 너무 어렵죠.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구분해서 최선의 결과를 맞이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동작구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 한강 푸르지오 여기 33평 최근에 1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863세대이고 2012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8억이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4억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2%입니다. 또 이번에는 상도동으로 가봅니다.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34평이 최근에 12억 8,7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559세대 대단지이고 2012년 아파트입니다. 기존 최고가는 16억 2,900만원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는 3억 4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0%. 상도동 하나 더 볼까요? 상도 두산이부 트레지움 36평이 12억 8,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582세대 2016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 16억 8천만원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억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3%입니다. 이번에는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이수역 리가 33평이 12억 3천만원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452세대 2013년 아파트입니다. 기존 최고가는 2021년 부동산 폭등기 정점 구간에서 16억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3억 7천만 원 하락한 거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3%입니다. 사당동의 또 다른 아파트 사당 휴먼시아, 여기 33평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480세대 2009년 아파트입니다. 기존 최고가는 11억 8,3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현재 3억 3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러면 또 노량진 가볼까요? 동작구 노량진 우성아파트 25평이 8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901세대로 나름 작지 않은 규모이긴 한데 1997년 아파트로 연식이 이제 좀 된 겁니다. 기존 최고가는 10억 6,5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2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4%. 송파구, 동대문구, 마포구에 이어서 동작구를 봤습니다. 보면 평균적으로 최고가 대비해서 20에서 25% 하락한 가격대가 주를 이룹니다. 현재 수준이. 강동구에 비해서 신축급 규모가 좀 밀리다 보니까 그 이슈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예전에 그 기운찬 모습은 요즘 떨어진 듯 보이긴 합니다. 강동구에 살짝 밀려 보이기도 하고요. 또 미분양 이슈도 이 동네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옆 동네가 바로 서초구고, 또 바로 옆 동네가 여의도고, 그 중간에 낀 아주 절묘한 알박기 위치이기 때문에 하락률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에는 정보가 넘칩니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짜라도 이게 진짜인 척 연기를 했을 때 그게 먹혀서 또 진실을 다 뒤덮어버리고 진실처럼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좀 더 열심히 제가 해서 구독자님도 많이 늘고 해서 진짜 부동산 이야기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뽕 진짜